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3, 4월의 강의의 어떤 테마는 잊을 때가 됐다. 이미 잊어버렸다. 이건 아니고 잊을 때가 됐다 또는 가물가물하다. 이때 뭔가 제가 짤강을 하나씩 해드린다 했어요. 자, 이번 주는 경제론이 쭉 진행되는 날이 주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론이 진행될 때쯤 되면 이 평가론에 대한 용어 정리가 그렇죠. 이제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가론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예요. 매년 꼭 나오는 가격 원칙, 그 다음은 가격 공시 제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얘는 시험에 매번 용어 정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유, 말이 꼬이는데. 평가 3방식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계산 문제는 제가 권하지 않는 거고, 최소한 3방식의 용어 정리도 잘 나오니까 요 정도는 반드시 빠르게 맞춰줘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 테마예요. 그리고 3월 달에는 강의 노트 암기가 목적이니까 우리가 여기 강의 노트 52번에 해당하는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심심하면 강의 노트 52번도 보고,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보자고요. 일단 감정평가 방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일단 3방식이라고 하잖아요. 3방식. 근데 이 3방식의 용어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최소한 이 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가격 삼면성이라는 것만 일단 이해해 주면 돼요. 일단 시장성이라는 건 시장에서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느냐, 이걸 통해 가격을 찾는 거고, 비용성은 내 물건을 만들 때 얼마의 비용이 투입됐느냐, 얼마의 원가가 들었느냐, 이걸 통해서 가격을 찾고, 수익 방식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수익 방식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 가치정의. 가치정의가 무엇이옵니까? 그러면 장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 합. 즉, 이 수익성이라는 건 장래 기대 이익, 즉 장래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나 가격을. 그게 바로 가치 정의가 담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이라는 이 세 가지로부터 항상 가격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눠지죠. 그래서 총 6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밑에 있는 용어 정리를 직접 보자고요. 요거.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주소가 시장성으로부터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고 있습니까? 그 거래 사례를 일단 찾고, 이 거래 사례와 내 물건을 비교해서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물건과 몇 가지를 비교하니? 그러면 실무에서는 4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시지계. 그래서 항상 공식이 시장의 거래 사례를 찾은 다음에 그 가격에다가 사시지계 4가지 비교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이제 원문을 더 읽어보자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 이걸 줄이면 그냥 비슷한 물건, 내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고 거래 사례와 내 물건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실무에서 몇 가지를 비교한다고요? 4가지. 사, 시, 지, 개인데, 야, 지계가 없잖아. 여기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형성시키는 3가지 요인, 우리가 두 문자로 일, 지, 개 이렇게 땄어요. 그런데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가치를 또는 가격을 찾을 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징까지 비교하는 그런 돌 플러스 I 실무가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을 비교하고 개별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 시, 가치 형성이 지계, 이렇게 4가지가 비교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다시 대상 물건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고 거래 사례와 내 물건을 비교합니다.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사, 시, 지, 개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키워드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있는 정의로. 항상 거래 사례 비교법을 보면 꼭 찾아내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시장에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됩니까? 이 거래 사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죠. 여기는 가액이라고 돼 있는데 가격이나 가액이나 일단 우리는 구분하지 말고 쓰자고요. 요거 두 개를 꼭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원가법. 자, 원가법은 비용성으로부터 가치를 찾죠.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 이걸 짧게 두 글자로 바꾸면 그게 원가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 즉 원가를 일단 찾고 그 원가로부터 가치를 추계합니다.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이 원가를 뭐라 하나요? 그러면 특이하게 재조달 원가라고 한다고. 재조달. 근데 이 재조달이란 말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원가야, 원가. 원가를 통해서 물건의 가격, 가액을 찾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생각해 줘야 될 게 원가라는 건 항상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하는 원가예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면 새 물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재조달 원가가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항상 이게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새 물건의 가치.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물건은 사용을 한 중고 물건이에요. 그래서 원가라는 새 물건의 가치에다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이 들어간다? 감가수정이라는 과정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로 요 공식이에요. 즉 재조달 원가는 새 물건의 원가를 의미해요. 새 물건의 가치, 이게 새 물건의 가치에서 새 물건의 가치인 원가에서 일반적인 중고 물건의 가치를 추계하려면 중고 상태가 됨으로 인한 감가를 반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정리. 원가법은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하는 비용, 원가를 기초로 가치를 찾아요. 근데 이 원가를 감정평가에는 쓰잘데기 없이 재조달 원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재조달 원가는 항상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중고 물건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감가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자,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은 어려워요. 일단 수익으로부터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의 정의가 장내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장내 수익에는 장내 수익을 환원이라는 말은 현재 가치라는 말이죠. 그럼 일단 요거부터 떠올려 보자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요 두 번째 라인에 보면 환원과 할인이라는 두 표현이 있는데 환원과 할인은 다 똑같이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투자 실무에서는 현재 가치를 할인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현재로 환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두 문구는 전부 다 현재 가치 현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환원이라는 게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면 가치 정의와 정확히 부합해요. 장내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가치를 찾습니다. 장내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 합.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익환원법의 정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보죠. 장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논리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서 가치를 찾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 미래 현금을
할인하는 방법. 그래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임료의 평가 방식은 세트 메뉴로 암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암기해 주냐? 일단 임대 사례니까, 임대차 사례니까 얘는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두 가지가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그런데 적상과 수익 분석은 공통적으로 뭐가 보인다? 시옷. 그래서 시옷자가 보이면 시옷 다음에 이응 임료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는 뭐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까? 그러면 자, 임료 평가 방법이에요. 이 중에 첫 번째 적산법을 좀 먼저 보시자고요. 적산법은 왜 먼저 봅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이유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식이. 자, 공식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기초가액, 기대이율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두 문자로 어떻게 떴습니까? 임료를 산정할 때는 항상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봅니까? 초대 경비 아저씨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초대 경비.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를 보면 요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적산법이라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입니다. 요렇게 암기를 했죠. 그리고 이 초대 경비라는 건 일단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좀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볼게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시장에 유사 물건이 얼마나 임대됩니까? 임대사례를 찾고 내 물건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물건과.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를 일단 찾죠. 즉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를 찾고 비교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사, 시, 지, 개. 그리고 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니까 임대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 사례 비교법. 일단 적산법은 비용으로부터 가치를 찾는 거죠. 이게 세트 메뉴가 원가법, 적산법이에요. 원가법, 적산법. 그리고 적산법은 두 문자가 초대 경비 아저씨. 초대 경비 아저씨.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에다가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유 지루하죠? 보셔. 그래도 끝까지. 나도 지루하니까 보셔.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자, 수익 분석법은 세트 메뉴가 뭐예요? 세트 메뉴가 수익? 제가 읽고 있는데 보고 있는 분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게 보셔야 돼. 시험에 꼭 나오니까. 수익 분석법은 세트 메뉴가 무엇이옵니까? 수익 환원법. 자, 다시 적산법의 짝꿍은 누구예요? 가격을 구하는. 적산법은 시옷이니까 임료를 구하고 여기 뭐예요? 원가법이라니까요. 원가법. 자, 해야겠죠? 생각이 안 나죠?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구하고 이쪽은 수익 환원법.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안 틀려요.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과 대응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적산법과 비교되는 건 원가법이에요. 수익 분석법과 비교되는 건 수익 환원법이고. 자, 수익 분석법은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수익을 분석해서 얘는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임료를 구해요.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 수익을 분석해서 임료를 구합니다. 여기는 수익 환원법이니까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합니다. 이게 아미코드예요. 자, 수익 분석이에요. 자, 수익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수익을 분석해야겠죠.
모든 수익을. 그리고 대상 물건이 일정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인트는 임대료 산정에는 항상 경비를 더합니다. 경비를 더합니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초대 기초 가격의 기대 이율을 곱한 수익에 경비를 더하고 여기는 순수익에 경비를 더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죠. 한번 볼까요? 공식을 딱 보면 수익분석법은 수익을 분석해서 임료를 찾는데 어떻게 찾니? 그러면 순수익에 필요재 경비를 더합니다. 이쪽은 초대 경비 아저씨, 여기는 순수 경비 아저씨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자, 초대 경비 아저씨, 순수 경비 아저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봐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제가 세트 메뉴 해놨어요. 다양한 형태로 제가 올려놨어요. 아직 멀었어요. 문제까지 풀 거예요. 거래사례와 임대사례. 그래서 항상 함정을 거래사례인지 임대사례인지 잘 봐야 돼요. 이게 바뀌어 있으면 틀려요. 그리고 거래사례는 가액을 산정하고 임대사례는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일단 요 딱 밑줄 친 것들이 이게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거래사례는 거래사례를 찾고 대상과 사시지계를 통해서 가액을 산정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를 찾은 다음에 이걸 내 물건과 비교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자, 2번 원가법, 적산법. 원가법, 적산법. 원가를 통해서 원가니까 가액을 구하는 방식이고 적산하면 뒤에 이응 임대료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트 메뉴예요. 원가법은 가액, 원가, 가액. 적산, 임료. 자, 원가법은 공식이 제조달 원가를 찾고 근데 제조달 원가가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감가가 있으면 감가를 수정해서 물건의 가액을 찾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 이렇게 암기하는 거고 초대 경비 아저씨 그리고 뭘 산정한다? 임대료를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 환원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건 가액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수익을 분석하는 건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암기 코드란 말이에요. 수익을 환원해? 가격을 찾아. 수익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하려고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익환원법은 항상 2가지 방법이에요.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2가지가 있더라. 자, 수익분석법의 2문자는 순수 경비 아저씨, 순수 경비 아저씨, 순수 경비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8주차 2월 달에 8주차 강의가 끝나고 내가 복수 문제예요. 지금 8지문인데 전부 틀렸다고 했어요. 이제 찾아보자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일단 뭐부터 봐야 돼요? 시장의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고 거래 사례와 내 물건을 현황에 맞게 지케해요. 그리고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죠. 요놈이 틀렸잖아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일단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를 찾고 자, 대상 물건과 비교를 하는데 지계. 근데 뭐가 틀렸나 해봤더니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엉뚱하잖아요. 저도 지금 야간이라 헷갈렸네. 거래 사례니까 임대 사례가 나오면 돼, 안 돼? 이게 임대 사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거래 사례가 나와야죠. 거래 사례. 여기는 가액이니까 맞았고 여기는 거래 사례는 나왔는데 임대료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저도 헷갈려 버렸어요.
자, 전부 다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자, 원가는 일단 제조달 원가를 찾아야죠. 근데 쓰잘데기 없이 기초 가격이 들어갔잖아요. 기초 가격은 초대 경비 아저씨 적산법에 나오는 용어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틀렸어요. 원가법은 원가를 찾고 원가가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감가가 있으면 감가를 반영해서 원가니까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가법이란 제조달 원가를 찾고요. 얘가 새 물건의 가치니까 감가가 있으면 감가를 반영해서요. 대상 물건의 이놈이 틀렸어요. 이놈이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가액을 산정해요. 그러면 원가가 있으니까 원가법이라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고 초대 경비 아저씨.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과거에 요놈이 틀렸어요. 항상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 수익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과거의 현금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요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했어요. 그리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면 할인과 환원이 현재 가치니까 수익 분석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 이렇게 돼야죠. 수익 환원법. 이것도 틀렸어요. 수익 환원법이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합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임대료가 아니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제가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봐요. 다시. 자, 뭘로 볼 것이냐? 요놈으로 한번 보죠. 요놈으로. 자, 항상 가격을 구하는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가액 또는 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 원가법은 가액, 적산법은 임료,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는 거고,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하니까 가액, 자, 공식은 미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수익분석법은 수익을 분석해서 임대료를 찾는데 순수 경비 아저씨. 요렇게. 아이고 힘들다. 생각보다 의외로 쭉 읽기만 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용어 정리 차분히 제가 해놨어요. 그냥 지겹도록 한번 들어보셔. 그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옵니다. 여기가 이번 강의의 마지막이네요. 자, 3월입니다.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운동들 꼭 하시고 짤강 활용 많이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